대한민국 최고의 ICT 전문가들인 우리 연구진을 보통 국제 관계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안보라던가 평화, 전쟁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전 지구적인 디지털 대전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권우열입니다. 우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세계 제1의 ICT 강국,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방송 분야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ICT 중장기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약속의 일환으로 또 이에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즉 키스디가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갖는 그 의미와 가치를 설명드리기 위해 키스디 정책응접실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키스디 정책응접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ICT 전문가들인 우리 연구진을 직접 초청해서 그들의 연구 분야 및 성과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키스디의 국제협력연구본부 강하연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강하연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제협력연구본부를 맡고 있는 강하연이라고 하고요. 저의 국제협력연구본부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UN 산하기구인 ITU라던가 OECD 같은 그런 국제기구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ICT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정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의 ICT 정책 경험을 나눠주는 그런 정책자문 사업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기술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통신과 국제협력 어떤 관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ICT, 정보통신하고 국제협력 상당히 좀 이질적인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국제기구, 국제관계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주로 안보라던가 평화, 전쟁 이런 약간 좀 무거운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ICT와 관련해서 국가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 통신호의 송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망간 접속 문제를 국가 간에 조율을 하는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국가마다 주파수 정책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국가 간에 서로 그런 정책들의 조율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전파 간섭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거기에 더하여 한 최근 20년 사이에 통신 서비스라고 하는 분야가 무역의 주요 분야로 부상을 하면서 통신 시장에 대한 접근, 투자 이런 것들 또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도 논의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처럼 이 ICT가 수출에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그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또 첨언을 하자면 국제 표준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실 이게 표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나 산업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그런 다양한 장에서 사실 활동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근래에 들어와서는 디지털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또 국가적 의제가 되어서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원칙들에 대한 그 논의 또한 국가들끼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G20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과 관련된 원칙들을 국가끼리 천명한 사례도 있듯이 다양한 이슈들이 어쨌든 국가 간 논의의 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그 수출 안에서도 ICT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거기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여기까지는 잘 알겠는데요.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 ICT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원조의 수혜를 받았던 수원국으로부터 그렇죠. 네. 지금은 원조를 이제 제공하는 원조 공여국이 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특히
특히 ICT 분야에 있어서 이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그 열의는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ICT 분야 쪽에서의 ODA 활동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키스티뿐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진흥원이라던가 그다음에 코트라 같은 이제 이러한 기관들이 다양한 ICT 프로젝트를 사실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수원국들의 폴리시 메이커들한테 저희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또 정책 관련 자문을 하는, 다시 말하자면 정책 그 입안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사실 하고 있어서 여타 다른 그 ODA보다는 약간 차별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키스티에서 했던 다양한 ODA 그 정책 자문들이 대부분 보면은 주파수 정책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브로드밴드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또 근래 들어와서는 사이버 보안의 문제라던가 이런 약간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자문 역할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알기에도 얼마 전에 어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 한국의 키스티와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고 장관급의 아주 중요한 분이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하영 본부장님이 계시는 그 본부에서 이런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베트남이 이제 상당히 좋은 사례인데, 베트남의 그 정보통신부라고 하는 데는 약간의 농담을 더하여 키스디를 더 잘 압니다. 과기정통부보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베트남의 뭐 통신 정책과 관련된 자문들을 키스디를 통해서 사실 진행이 되었고요. 또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의 또 유사한 종류의 그런 정책 자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갖고 있는 위상은 대단하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ODA로 지원해주는 나라들은 대개 국민소득 5,000불 이하인 그런 나라들로 보거든요. 그런데 5,000불이 아니고 1,000불, 500불 정도 수준이 되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ICT 협력이 열망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당장 오늘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ICT를 원한다. 이런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ICT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가 되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 성장의 경험을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연구에 근거해서 뭐 키스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ICT 관련 그 정책 자문이나 또는 원주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개도국들에게는 더 절실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ICT가 왜 또 매력적이냐,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투자 대비 효용이 되게 큰 그러한 분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고 노하우의 축적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ICT는 약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런 표가 있었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제조업은 늦었지만 ICT, 정보화는 앞서가자. 아마 파트너, 상대인 그런 협력국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키스티 안에 여러 개의 연구본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국제협력본부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에는 ICT 관련 연구라는 거가 국내 규제, 국내 정책 연구에 약간 국한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디지털 전환의 현상이라는 것은 초국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컨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으로만 결정되지 않을 거예요. 그 ICT 현상이 갖고 있는 글로벌한 성격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다양하게 파생되는 이슈들,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는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보안이나 표준에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 간의 조율 또는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이 필요한 이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협력연구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이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한 파악이라던가 그런 의제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국내 정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저희 본부의 역할일 것 같고 그 다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구는 평평해졌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세계에 다 파급이 되고 전 지구적인 디지털 대전환 이런 화두도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신 문제를 다루든 미래의 디지털 경제 사회를 다루든 모든 것에 국제적인 감각이 꼭 필요하다.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고 거기서의 우리의 갈 방향들을 잘 만들어준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강하연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정보통신 정책에 있어서 국제협력은 보다 더 중요해지고 보다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앞으로 강하연 본부장님께서 이끄시는 국제협력연구본부에서 더 많은 좋은 연구와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이끌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같이 자리해 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하연 본부장님. 감사합니다.